유형 16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유형 15번이었죠. 우리가 근 주어졌을 때 대입한 다음에 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뭐 이런 값들 구할 수 있었고요. 또는 차수 낮추기 있었죠. 차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항상 1차 이하로 낮출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거 플러스 조금 더 복잡한 문제. 거기에 마지막에 이것들을 그대로 이용한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까지 이제 추가로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였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을 이 계수들과의 관계 가지고 알 수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해야 되고요.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3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첫 번째 차수 낮추기부터 해야겠죠. 자, 여기 알파를 넣어주면 알파 제곱 바로 넘겨서 해볼게요.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더하기 1까지 해볼까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여기에다가 알파 빼고 1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 주어진 식은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을 구하라는 얘기다.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니까 이렇게 묶어주고요.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겠죠. 두 근의 합 구해봅시다. 두 근의 합은 2가 되죠.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4가 되죠. 그럼 여기 그대로 대입해봅시다. 알파 베타는 4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9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614번. 자, 2차 방정식 두 근 주어져 있고요. 자, 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알파 제곱을 바꿔보면 되겠네요. 알파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1이죠. 여기에 알파 대입한 식에 넘긴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는요. 알파 제곱짜리 얘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5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면 되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26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5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 일단 차수 낮추기부터 해야겠네요. 자, 알파 제곱은 여기다 알파를 넣은 다음에 우변으로 이항하면 3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여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은, 자, 여기에다가 2알파 빼고 1 더하면 되니까 그냥 알파네요.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이 베타도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거 베타로 바꾸면 되니까, 자, 주어진 식은 결국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라는 거였죠. 자, 그럼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써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이죠. 그대로 대입해봅시다.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9 빼기 2니까 7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16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차수 낮추기네요. 여기서 알파 제곱은 9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 제곱도 9베타 마이너스 1이죠. 자,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9알파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루트 9알파 더하기 루트 9베타의 값이죠. 자, 9는요 제곱수니까 밖으로 나오면 3 루트 알파 더하기 3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3으로 묶어주면요 이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조금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루트 더하기 루트 또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이런 값들은요 일단 첫 번째 제곱한 값을 먼저 구해봅니다. 그래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 단원 하면서 분명히 이런 값들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된다 했어요. 왜?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일 때는 얘들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곱셈공식 적용하면 안 되고 항상 부호까지 고려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한번 계산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9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1입니다. 자, 따라서
곱도 양수고 합도 양수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음수일 때만 문제가 됐는데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얘는 그대로 곱셈 공식처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거 제곱 알파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베타 더하기 2배의 알파 베타니까 2배의 루트의 알파 베타.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안에서 곱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한 값부터 구해보면 자, 얘가 9고요. 얘가 2니까 11이죠. 따라서 당연히 얘도 양수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루트 11이 되는 거예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양수기 때문에 루트 11이 된다. 자, 그러면 3 루트 1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17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은 알파 세제곱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것들은 차수 낮추기를 이용하자고 했죠. 자,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식은요. 알파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제곱은 넘기면 3알파 더하기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알파 세제곱은요. 여기다 알파를 곱해주면 3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인데 우리는 다 1차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했어요. 왜? 여기 알파 제곱 자리에 다시 1차식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3배에 3알파 더하기 2 하고 더하기 2알파 이렇게 되니까 11알파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요거까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알파 세제곱이 11알파 더하기 6 나왔고요. 마이너스 3배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9알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얘는 날아가고요. 그냥 2알파 이렇게 되죠. 결국 앞에 게 그냥 2알파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좀 간단하게 하면 2알파 뒤에 2베타 먼저 적을게요.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근과 계수관계 이제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왔죠. 자,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죠. 자, 대입해주면 2 곱하기 3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4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8번 보겠습니다. 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들어있죠. 마찬가지 차수 낮추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일단 알파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죠. 여기서 다시 이 알파 제곱을 1차로 낮춰봅시다.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주면 알파 더하기 3 빼기 3알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계산해 볼까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되네요. 그냥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얘는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3알파가 되네요. 그죠? 얘랑 없어지고 거기에다 알파 더하기 1까지 더하라 했으니까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요게 앞의 식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1 빼기 2알파네요. 그냥 이렇게 적읍시다. 1 빼기 2알파. 그럼 뒤에 거는요. 굳이 또 해볼 필요 없다 했죠. 1 빼기 2베타다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 쓰면 끝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 자, 이제 대입해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15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19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알파끼리 베타끼리 이렇게 보면 지금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잘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5차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뭐 차수 낮추기 문제죠. 다 1차 이하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차는 1차로 낮출 때 뭐 2번 정도만 거치면 되는데 5차는 또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식의 구조를 보면 이거 생각보다 조금 아이디어만 살짝 쓰면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이거 계산할 때 이 앞에를 알파 세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으로 묶어볼게요. 알파 세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빼기 알파 세제곱이요. 근데 얘가 그냥 3이거든요. 그러면 3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이니까 2알파 세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다시 낮춰도 되긴 하거든요. 자, 근데 뒤에 거 2베타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2알파 세제곱 더하기 2베타 세제곱인데 우리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뭐 이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뭐 1차 이하로 다 낮춰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분의 곱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천천히 넣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는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0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3x-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2는 0의 두근이 mn이라고 할 때, 자,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항이 4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적당하게 묶어서 식을 변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 식은요, m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m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요, n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이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두 군의 합이랑 곱은 이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자, 요 식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차수 낮추기로 오면 되죠. 이제 밑에 방정식을 보면 돼요. 여기서 m제곱은 m 넣은 다음에 넘겨주면 5m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걸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2m 플러스 1이 되죠. 여기 m제곱 자리에 얘를 넣은 거예요. 2m 플러스 1 맞죠? 그럼 뒤에는 2m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전개하면 4mn 더하기 2배의 m 플러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mn 그리고 m 더하기 n이니까 이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끝이겠죠.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a분의 b 5가 되고요. 두근의 곱 mn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 자,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8 더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621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안에 3차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 차수를 낮춰야겠죠. 일단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은 6알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알파 세제곱은 6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계산하면 2배 알파 세제곱이니까 1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예요. 2알파 세제곱 계산한 겁니다. 거기서 11알파 제곱 빼고 6알파 더하면 이거 없어지고요. 얘 계산하면 그냥 알파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루트의 알파 제곱 더하기 루트의 베타 제곱이 되겠죠. 뒤에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루트 안에 절대값 돼 있는 건 뭐라 했죠? 루트 안에 제곱 돼 있는 건 절대값이랑 똑같다 했죠.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알파랑 베타의 부호를 우리가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알 수가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고요. 두근의 곱은 3이거든요. 곱해서 양수기 때문에 두 개 부호가 같은데 더해서도 양수기 때문에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구나 라는 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거죠. 뭐예요? 너무 쉽죠? 끝났죠? 얼마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2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 했죠. 이거 차수 낮추기 해주면 되겠죠.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은 자, 3알파 더하기 3 더하세요. 3알파 더하기 3 더하면 알파죠. 그냥 알파네요.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식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였고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써볼게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이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3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얘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다항식 px가 주어졌을 때 자, 이 식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무슨 얘기예요? 베타에다가 p알파 여기 x자리에 알파 넣은 걸 곱하라는 거예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 더하기
알파 곱하기 P베타는요.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전개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차수가 2차니까 이 차수 낮추기 이용하면 되죠. 자,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입니다.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니까 2알파 제곱부터 하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죠. 그러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여기다 3알파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얘는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고요. 뒤에는 더하기 알파 곱하기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를 베타로만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해보죠. 마이너스 5알파 베타 또 마이너스 5알파 베타 마이너스 10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 플러스 2알파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럼 보이죠? 이 뭐야?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 알파 베타잖아요. 근이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0이 될 거고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해서 8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